코하 코인 마켓워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코마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코마워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두 분 소개합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그리고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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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기 전에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뉴스메타의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단기적 추세선인 이 주황색 RSI 라인이 상승하다가 현재 완전 급락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소폭 상승하다가 RSI 라인을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단기, 장기 모두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된 모습 이렇게 포착을 할 수 있겠고,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02%로 어제 59.32%보다 비중이 조금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트보다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4.87%로 어제 4.8%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에 신중을 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가격이 상반된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92%입니다. 16.92%로 어제 11%였는데 11%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노란색 라인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횡보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 관점의 점수를 나타내는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2.5%입니다. 어제 0.86%보다도 왼쪽으로 좀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 횡보세의 관점이 더욱더 짙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으니까 이제는 코인 하나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 FOMC 끝나고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저희가 기다렸지만 그렇게 반응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예, 예상했던 대로 네. 미국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이제 그 인하가 매파적 인하, 그러니까 좀 그런 엄격하게, 그러니까 완화식 태도가 아니라 좀 매파적으로 이제 인하를 했다는 점이 주요했는데요. 네, 미 연준은 고용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서 3.75에서 4.00%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물가는 여전히 2% 목표를 붙들고 있지만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온 자산 축소 QT라고 합니다. 네. 예, QT를 12월 1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에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예,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QE의 반대 개념입니다. 네.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뜻인데도 시장 반응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계속 이 코마워에서 이번에 양적 긴축 종료하면 QT를 종료하게 되면 유동성이 막 들어오니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 좋아질 거다 네. 했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 12월 1일부터 연준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동결하고 주택
담보 저당증권 MBS 만기분은 단기 국채에 재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양적 완화보다는 연준의 그 이제 보유 채권이 장기물 위주로 기울었다는 판단에 포트폴리오를 국채와 단기 듀레이션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예, 파월 의장은 이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예, 오늘은 매우 다른 견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우리가 이제 12월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변수였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이 QT 종료되면 다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지금 네. 시장이 찬물을 끼얹은. 네. 예, 파월 의장이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예, 연준은 이제 낮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책무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네. 예, 파월 의장은 고용 리스크가 증가했고 상반기 GDP 성장이 지난해보다 둔화됐다고 인정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올해 초보다 상승했다. 이렇게 발표문의 문구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매파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향후 추가 조정 여부는 이제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 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인해 필요한 경제 지표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통화 정책의 판단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트럼프가 지난달 임명한 스티븐 미란 이사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0.550포인트 인하를 주장을 했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이견을 냈습니다. 미란 이사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50bp 인하를 주장했다 치는데 이 제프리 슈미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5bp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을 좀 매파적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시장에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경제 두 가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셈인데 이럴 때는 이제 달러와 장기 금리의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98에서 99로 올랐고, 예,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9포인트 상승을 해서 4.0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양적 완화가 명확하게 시행이 되면은 유동성이 확대돼 달러 약세와 시장의 위험 선호 강화돼 크립토의 플러스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QT 종료를 12월에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시장이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호재는 없습니까? 예, 그 앞서서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의 머드렉스의 CEO인 그 에돌 파텔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은 명확해졌죠. 네. 근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결과 났고 이제 시장은 범위 내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은 강세장이 다시 통제권을 잡고 비트코인이 저항선인 11만 7천 달러를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달러 인덱스가 그 오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는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지만은 예전엔 없었던 이제 ETF란 요소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예. 보통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런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은 시장 조성업체인 칼리단의 연구 책임자인 데릭 림은 비트코인과 달러 간의 역상관 관계가 역사적으로 30% 미만의 시간 동안만 유지됐다면서 예, 이제 그 기관 자본의 유입으로 새로운 역학관계가 생겼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는 현재 시장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장기 보유자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ETF 출시 전 4.2%였던 일일 변동성이 출시 후 1.8%로 57%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네. 또한 달러 인덱스가 98.67에서 105에서 108로 반등할 때 역사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15%에서 25% 조정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8만 5천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로 진입해 이제 기관 매수가 오히려 싸다라고 보는 공격적인 매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는 12월 28일 2억 48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누적 순유입액이 623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꼽히는 금과 비트코인 ETF의
그 유입 차트를 살펴보면 네. 금은 고점 대비 주춤세인 반면에 비트코인의 경우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저희가 안심이 되네요. 금이 확 빠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크립토를 어떤 미래의 그런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니까요. 그렇죠. 네, 예, 비트코인 이제 금 투자 운용사인 네. 바이트트리의 볼드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10월 28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금 ETF의 순 변화, 그러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 변화량은 318만 600온스로 일주일 전인 21일 514만 7,200온스 대비해서 38% 감소한 반면에 네. 비트코인 ETF 순 변화량의 경우는 같은 기간 38,258개에서 48,788개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보다 시가총액이 이제 13배 가량 낮은 비트코인은 이제 그만큼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금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미중 협상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신뢰 기반의 상승이 비트코인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정상 간의 협의가 있었죠. 그런데 나쁘지 않게 잘 마무리되면서 이런 불확실성도 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쭈 기자. 비트코인 뉴스 메타 키보 차트를 통해서 좀 현황 살펴주시죠. 네, 지금 사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코인 시장이 간밤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쵸. 사실 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한마디로 시장이 그냥 무너지는 찬물을 빡 처참하게 부었잖아요. 네,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그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 겹쳐지고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신고가 랠리가 계속 펼쳐졌지만 지금 네. 우리 시장의 그런 장밋빛의 분위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은 키보드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과매도 구간의 RSI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서 이 매수에 대한 사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캔들 차트상에서는 최근에 매도에 대한 시그널 이후로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AI 차트로 함께 체크해보는 알파 차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오늘 오후 시간으로 막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의 전조 증상이 되어줄 수 있을지 RSI 자체는 매수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강한 가운데 실제 온체인에서는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좀 그래도 비트코인의 바이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고래들의 거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 어떤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좋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어제까지는 네. 이제 고래들이 특히 이제 100%의 트레이더들이 승률 트레이더들이 네. 롱 포지션을 열어줬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네. 이 온체인 데이터로 실제 매수와 매도 흐름을 놓고 체크를 해봤을 때 네. 강한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파월 때문인가요?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 파월이. 때문인 것 같고 네.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유동성이잖아요. 근데 그쵸.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해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돈 들어오는 건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의 위축 심리가 결국 코인 시장의 자금까지 좀 맥을 끊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고 오늘 네. 세컨 라스트 데이죠. 바이낸스의 전반적인 10월의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현물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 쪽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바이낸스만 놓고 보더라도 1,740억 달러가 현물 쪽에 들어오면서 네.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월간 거래량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건 물론 네. 매수 매도 다 포함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잘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10월 첫째 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섰던 유동성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10월 10일에 엄청난 하락빔이 나왔었죠. 27조 원 레버리지 청산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이게 말씀 잘 주신 것처럼 레버리지 쪽의 청산이었기 때문에
겁을 먹은 선물 투자자들이 다 현물로 넘어오게 되는 또 하나의 좀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시장 안에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첫 번째로 이번 달 초에 비트코인의 신고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청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레이더들이 현물 포지션을 많이 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가파르게 올랐었던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정말 시장의 회복 조짐으로 풀이를 해야 되냐? 를 놓고는 조금 우리가 비판적인 시간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네.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통 읽히지만 우리가 이 전후 사정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10월이 이제 정말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쉽지만 10월의 수익률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5%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초에 신고가 돌파 랠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중반부터 해서 지지부진한 가격대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역대 2번밖에 월봉 기준으로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었던 10월이 2025년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반등 트리거 요인으로는 일단 ETF 쪽의 기관들의 유입이 계속 들어와 주고 온체인의 매집세가 강화되고 그리고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시그널을 보내줘야 그나마 우리가 조금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요인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달은 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10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쵸.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미증시가 막 올라가고 코스피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뭐해? 암호화폐 뭐해? 이런 느낌 때문에 좀 좀 슬픕니다. 네,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 네. 또 과거 우리가 10월에 너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난 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률이 뭐 기본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10월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 달만 홀로 마이너스로 진행이 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좀 타격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 10월 달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11월은 어땠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10월 하락이 2번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50대 50입니다. 2018년에 하락으로 10월이 마무리가 됐을 때 2018년. 그 다음 11월에는 추가 하락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2014년에 10월이 하락 마감됐을 때 11월에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율이라도 조금 맞으면 우리가 예측이라도 할 텐데 지금 50대 50이어서 과연 다음 달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100% 네. 거시적인 요인에 또 맡길 수밖에 없다. 홀짝 게임이네요. 홀짝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정답을 찾을 수는 없고요. 거시 이슈 계속 지켜보면서 그쵸.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온체인 쪽에서의 좀 데이터들이 우려된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들이 더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지금 고래 비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고래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거래소로 계속 이체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실제로 10월 12일에 이 고래 비율이 0.33포인트에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0.41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고래들이 대량으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건수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패턴상 보통 이렇게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 이체하는 건 결국 조정 혹은 변동성 확대의 전조 증상이었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때문에 테넥스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사실 거의 11만 달러를 중심으로 놓고 계속해서 횡보가 거의 그쵸. 이루어지고 있는 횡명보장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조용하고 횡보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얼음벽이 금이 가는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시장은 한마디로 이 밑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래들의 점진적인 매도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 고래들이 던지는 매도량이 매도를 냈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네, 횡보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 뜻은 결국 신규 자금이 그 고래들의 물량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시장에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긍정의 시그널만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자들은 고래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그쵸.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진성 투자자들인데 네. 이런 오래된 장기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물량을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과 사람들이 받쳐준다면 그들은 더 빨리 이 마음이 쉽게 바뀔 수도 있고 좀 패닉 상황이 왔을 때 패닉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안에서는 굉장한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손바뀜 사실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테넥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장의 균형이 워낙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베테랑들은 이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표들을 잘 체크하자라는 말까지 함께 남겨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간밤 추가 하락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다. 명확했습니다. 시점이 딱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추가 완화 기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발언이 나오면서 네.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나왔었고 기술적 관점에서도 결국 주요 이평선을 좀 이탈하면서 추세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ETF 쪽에서 자금 유출까지 이어지면서 기관들도 안 받쳐주고 차트적인 관점도 안 좋고 거시 환경까지 불합리해지니까 네. 결국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뚫고 내려가면 안 돼요. 거기는 무조건 사수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가격으로 108,000달러거든요. 108,000 근데 달러. 지금 거기를 계속 터치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언제 깨고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만약 108,000달러가 방어가 안 되면 네. 그대로 쭉 미끄러질 수 있는 하락 추세가 좀 강해질 수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한마디로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가장 좋아하는 이 고용과 인플레 지표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겠고 네. 만약 이 200 이평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114,900달러를 무조건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니까 108,000에서 114,900달러의 지지 저항을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셧다운 상태잖아요. 다음 주 고용 지표 나올까요? 이게 공개가 안 돼도 네. 내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파월은 볼 최근에- 수 있군요. 네, 최근에 그 연준 안에서도 의견이 되게 나뉘었잖아요. 네. 뭐 0.5% 내려야 된다라는 네네네. 의지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의사들이 본인들이 보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의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준 안에서의 내부의 혼란을 파월 의장은 총 책임자로서 그거를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기 그쵸. 때문에 예, 가장 조금 현실적으로도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제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 한마디에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더니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트마인 있잖아요. 이더리움을 계속 보유하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이제 그 요즘 시장 수요 그런 악화에 대응해서 좀 달리는 모습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예, 이더리움은 이제 월가의 블록체인이라고 불리죠.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여러 가지 디파이, 뭐 이런 걸 하려는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이제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을 연계해서 구축을 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행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 재단은 최근 이제 블록체인을 비즈니스에 통합하려는 기업들을 위해서 새로운 포털 사이트인 이제 인스티튜션을 개설했습니다. 네. 예, 재단은 이제 기관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해 나가려면은 명확한 경로가 필수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이트가 이더리움을 이제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안내하고 생태계가 어떻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이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뭐 하냐 좀 알고 싶었는데 이제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이제 다른 경쟁사나 네. 이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뭘 해나간다 이런 걸 받으면은 네. 정보를 알 수 있으면은 더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더 홍보가 되면은 네. 이제 이더리움으로서 재단으로서는 더 플러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크나 그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 이더리움의 기관용 이제 사례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블록체인 사용 통계와 블랙록, 비자, 이토로 등 이미 이더리움을 실험 중인 기업 정보도 담았는데요. 네. 이 이더리움은 약 1,180만 달러의 이제 규모 예치금이
이제 1000개 이상의 프로토콜에 분산된 디파이 최대 블록체인입니다. 네. 또한 3,08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부자이죠. 이제 우리가 레이어원 블록체인 이제 1황이고, 네. 우리 최고다. 예, 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은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제 기관 채택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술력에 좀 집중을 하는 모양새인데 기관에 막 우리 이더리움 이만큼 잘해요. 약간 이런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오픈 AI도 처음엔 기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다가 네. 이제 지금 한국도 오고 카카오랑 뭐 여러 가지 아, 한다 하면서 이제 세일즈 나서잖아요. 갑자기 카카오에 챗GPT 이런 기능이 또 생기고. 예, 네. 그렇죠. 이런 게 뭐 한국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어떤 소비 접점 이런 걸 다들 널리면서 펀딩도 더 그만큼 받으려고 이제 네. 뭐 GPU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구축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이런 홍보 활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증명되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이런 홍보 활동은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시티그룹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채택 촉진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월가은행들이 지원하는 송금 플랫폼인 젤레와 이제 국제송금업체 웨스틴 유니언도 이제 자사 상업 운영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기업들의 수요가 본격화가 되는 시점에서 지난해 이제 재단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통합에 주력하는 스타트업 이더리얼라이즈를 통해 월가 이더리움 관심도를 조사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의 공동이사인 토마시 스탄차크는 지난 7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조직의 얼굴이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더리움 사실 비탈릭 부테린이 얼굴이잖아요. 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인가요? 아, 그렇죠. 이제 네. 뭐 이 기관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업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금융이나 돈을 많이 움직여본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그런 물적 인적 자원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익숙한 그런 인물이 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예, 이더리얼라이즈 설립자 비백 라마는 이제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예, 과 같은 이제 난해한 수익 영역은 그 토큰화를 위한 거대한 설계 공간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16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시장을 이제 이더리움에 편입시키겠다 이런 야망을 밝혔습니다. 네. 네, 이러한 기관 세일즈는 ETF 수요 촉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크립토 정보 플랫폼인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은 이 미국 상장 이더리움 현물 ETF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자금 유출을 기록했으면서 네. 이 기간은 이제 이더리움 나누기 이제 BTC 비율 나누는 그런 이제 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그런 시기와 일치를 했는데요. 네. 예, 이더리움 ETF는 10월 23일부터 24일경 이출이 재개돼서 10월 27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이더리움 이제 상장 지수 투자 상품 ETP라고 합니다. 네. 전체에서 약 1억 6,900만 달러의 순상환이 발생했고요. 네. 예,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은 전체 공급량의 4.1%를 기관이 보유해서 비트코인이 3.6%, 솔라나 2.7보다 7%보다 더 높아서 기관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더리움 재단의 이제 주요 기여자들이 재단의 운영 방향을 비판하면서 퇴사한 사례가 이어졌고 내부 지갑 간에 이제 토큰 16만 개를 이체하는 등의 시장 경계감이 높아지는 것도 투심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기관 세일즈 강화와 함께 이제 12월 3일 이더리움은 푸사카 업그레이드 네. 이후에 다음 단계인 글램스터담 업그레이드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트랜잭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수요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네. 이더리움 일단은 기관 세일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더리움 이거 진짜 잘하는데 이런 홍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12월 3일이죠. 푸사카 업그레이드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라고 계속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쭉이자.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 유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일단 약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키보 차트도 사실상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도 키보 라인 안에서 캔들을 형성을 해주면서 4,000달러를 또 다시 한번 가격이 밑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워낙 약세가 조금 장기적으로 횡보 상세처럼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 RSI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과매도 구간에 위치하면서 매수에 대한 심리가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를 통해서 보자면 어떨까요? AI는 최근에 매도에 대한 시그널 이후에 일단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알파 차트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떴는데 아직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마지막 시그널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이슈가 지금 이더리움을 괴롭히고 있지만 차트 상에서도 지금 이더리움은 매도 시그널이 가장 최근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비트코인과는 다 정반대의 시그널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뉴스에서 접하신 분들은 단순히 결제용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자체는 주식시장의 총알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네. 주식시장에 현물을 먼저 계좌로 넣어놓고 그걸로 주식을 매도하듯이 그쵸. 스테이블 코인도 거래소 안에서는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시장 안의 변동성이 조만간 더 크게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총알 장전하고 있는 거죠. 완전 장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량이 지금 역대 최고치. 와, 이거 조만간 큰 거 하나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즘 네. 너무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맨날 네. 거래량도 없고 유동성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사지는 못하고 테더나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만 있고 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딱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면은 들어가야지 하고 준비된 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일단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뭔가 여기에 이제 재료가 하나만 그러니까요. 딱 터지면 오늘 파월 의장이 네. 12월에 비컷 갑니다 했으면 다 들어갔죠. 이제. 파월 때문이네 이게 안 오르는 게.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당연히 가져봐야 되고 네. 여기에서 왜 제가 이걸 이더리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8월 저점 대비해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액이 무려 40%나 증가하면서 올타마이를 찍었잖아요. 근데 맨 위에 있는 파란 색깔, 하늘 색깔 라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보라 색깔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테더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네. 빨간 색깔이 이제 중국계 코인인 트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USDT의 예치금인데 보시면 이더리움 기반과 트론 기반의 차이가 엄청나죠. 1, 네. 2위 차이가. 그만큼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안에서 절대 강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래소 안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나 유동성이 증가되는 건 이더리움에게 무조건 호재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량을 우리가 이더리움과 연관지어서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ERC 기반, ERC가 이제 이더리움 거래 체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ERC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게도 좋고요. 물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명확한 호재만 나와주면 이 총알이 이제 나갈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두두두두두두두 발사할 준비가 돼 있네요. 양손으로 쏘게 되는 거죠, 이제. 양손으로.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 쪽에서는 거래소 안으로 물량이 대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거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네. 동안 이더리움이 20만 개 정도가 거래소로 출금됐던 게 확인이 됐는데요. 20만 개 원화 기준으로 거의 1조 원이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외부 지갑으로 이체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단 1조 원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장에서는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이더리움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주는 건 시장 안에서의 결국 이 보유량을 줄어들이게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뒤에 회색깔로 칠해지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거래소 안에서 물량들이 그렇게 빨리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 안에서의 물량 하락과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나 안 팔 거야 약간 이런 시그널 안 있잖아요. 팔 거야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고래들은 또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신규 생성됐던 지갑 2개에서 이더리움을 3만 개 넘게 매집을 하는 게 포착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비트마인 관련된 지갑 같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뭐 기업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일단 사주면 땡큐잖아요. 그쵸. 네, 누가 사주든 사주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이 이더리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비트코인에서 봤던 온체인 데이터와는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데이터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에 가격 하락을 놓고 이런 요인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비트가 떨어졌으니까 이더리움이 떨어진다는 이제 기본 전제고 그 외 이더리움이 왜 못 가냐를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솔라나 ETF 출시했잖아요. 그쵸. 기관들이 자금을 이더리움 쪽에만 넣다가 이제 솔라나로 같이 이게 양줄 분산이 돼버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힘이 약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 4,000달러만 잘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 4,200달러 돌파가 실패되면은 또 엄청난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 위기에 놓입니다. 그럼 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4,000달러를 지지해주고 4,200달러를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지만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또 4,000달러 아래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더리움에 대한 총알이 많이 장전되어 있다는 점은 이더리움 가격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 코인 마지막은 리플 XRP입니다. 횡보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XRP. 오늘 XRP ETF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리플은 ETF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이제 28일 비트와이즈의 그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이제 상장이 돼서 첫날 거래액이 6,500만 달러에 달해 올해 신규 상장된 ETF 중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1등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이 운영하는 이제 라이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헤데라 현물 ETF도 거래를 개시했는데요. 이는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 상장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리플 투자자들은 ETF 이제 지연을 계속 겪고 있는데 다른 ETF 상장되고 수급 몰리면은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열패감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열등감, 그렇죠. 예, 포모 느끼고 슬프고, 뭐 말로 표현하기 그랬습니다만, 한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플은 5년간 소송을 했고 이제 아직 ETF를 통해서 이제 BTC와 이제 이더리움이 누리고 있는 걸 못 누리고 있다. 근데 정부는 곧 XRP를 지연시킬 방법이 고갈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연기하신 거예요? 울분을 담아봤어요. 울분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XRP ETF가 이제 어떤 지연 수정, 그러니까 오토 런칭 그런 기능을 이제 SEC가 그렇게 좀 이렇게 부여를 해줬는데 그렇게 자동 출시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지만은 XRP ETF는 그런 작용 효과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원자재나 이제 자산 유형 신탁이 적용되는 이제 1934년 증권법을 따르기 때문에 SEC의 검토 및 유효성 확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전망대로 11월에서 12월 이렇게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11월, 12월까지 밀리긴 했는데 결국 상장이 되면 어쨌든 자금 유입이 들어오니까 리플에는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도로 가도 뭐로 가도 상장만 하면 된다.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상장만 하면 되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 ETF 상장 그리고 트레저리 이제 재무제표에 비트코인 아니면 리플 XRP XRP 편입하는 그런 이제 기업 등장이라는 그런 제도권 편입 시나리오를 리플도 따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청정 에너지 기업 비보파워가 1억 달러 규모의 XRP 매입을 공언한 데 이어서 리플이 지원하는 XRP 트레저리 기업 에버노스는 이제 외부 투자자로부터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서 XRP를 사들인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지난 3월 출시된 XRP ETF는 이제 7월 출시 이후 7월에만 3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네.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허. 네, 이런 기대감과 SEC 승인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리플 시세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XRP 트레저리 기업 에버노스가 사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왜 가격은 횡보일까요? 뉴스메타를 보면서 뉴스메타 차트를 보면서 현재 리플 상황 어떻습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도 앞에서 확인해봤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키보드 라인 아래에서 차트가 좀 저항을 맞으면서 네. 하락에 대한 약세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차트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RSI 지표를 보더라도 동시에 셀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조금 더 강한 약세 흐름이 차트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AI 차트로 함께 확인해보는 뉴스메타의 알파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그 뒤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체인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에서도 리플 좀 긍정적인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 과연 우리 고래님들은 뭐 하고 계실지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네. 이 토탈 차트라고 하죠. 최 기자님이 나오실 때 한 번씩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그냥 토탈 차트다 하면은 모든 암호화폐 종목들을 갖다 붙인 게 토탈 차트고 그쵸. 토탈 원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빼고 이더리움부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게 대장 빼고. 대장 빼고 아. 토탈 원, 토탈 투는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빼고 토탈 3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전부 다 보여주는 게 토탈 3 차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도 토탈 3 차트를 통해서 월봉 분석을 해보면 네. 리플의 시총이 그 안에서 또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6년 장기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21년의 고점이 지금 보시면 아예 새로운 지지선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강세의 신호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누적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호재거리가 뭐가 됐든 거시적으로 좀 하나만 잘 터져준다면 아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누적액과 함께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 장난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줘야 좀 이게 터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봤던 게 미중 관계였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나름 나쁘지 않게 잘 네. 마무리 짓고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정권자는 한 명입니다. 트럼프? 제롬 파월. 제롬 파월. 제롬 파월밖에 또 없습니다. 파월이야? 또 네. 파월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올해 말까지 이 미국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리플의 기술적인 관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인 2.63달러를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하락으로 지금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네. 2.5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2.6달러가 지켜졌으면 2.7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일단 해당 차트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차트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다만 과거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7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 전의 구조와 지금의 구조가 유사해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여기 이 주황 색깔 박스권만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에서 2017년도 때 보여줬던 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겠고 아하. 만약에 이때 이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 차트 맨 윗라인까지니까 가격이 40달러가 넘습니다. 40달러요? 네, 지금 리플 2.5달러. 과연 과거가 가능한가요? 네, 반복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차트상에서 흐름은 그렇습니다. 40달러면 퇴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차트상에서는 네.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 코마워에서 이런 흐름이 포착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상황, 온체인 데이터 현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요 참고용으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코마워에 포착된 코인을 알아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레이더 오늘의 첫 번째 코인은요. 현재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름 바로 트럼프 대통령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정치 테마 밈 코인 같은 느낌인데요. 일주일 전부터 이야 상승세 좋습니다. 이걸 샀어야 됐네요. 지금 상승세가 매우 좋은데 어떤 좀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좀 메이저 코인들 반응이 미온적인데 네. 이제 오피셜 트럼프는 좀 다소 상반된 그런 모습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3일부터 양봉 캔들 이어지고 있어서 흐름이 좋고요. 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에이펙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담판을 벌이고 네. 이제 전날 특별 연설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죠. 네. 이제 타결됐고 이제 시진핑 주석과도 합의할 것이다. 전쟁 벌일 이유 없다. 무역 합의를 희망한다. 네. 되게 온건한 좀 발언을 좀 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의 민코인은 아무래도 정말 크게 이존을 하잖아요. 네. 그런 온건한 발언이 이제 민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코인이나 어떤 도지나 이런 거는 이게 아무래도 활용성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그쵸. 네, 오로지 믿을 게 유동성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 이슈 그런 네.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그렇게 자금이 여러 가지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게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민코인인 도지코인 말씀드린 대로 도지코인 재단이 최근 이탈리아 축구 클럽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제성 그런 정말 재미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제성을 높이는 가운데 네. 트럼프 민코인도 그런 밈 속성에 머물지 않고 이제 블룸버그 이제 기사를 따르면은 이제 오피셜 트럼프의 유통 물량 상당분을 보관하고 있는 파이트 뭐 이제 그 총격당하실 때 하는 말이죠. 네. 그 현재 그 파이트는 파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줄여서 파이트로 하겠습니다. 아, 네. 파이트는 현재 이 크라우드 펀딩 네. 회사인 이제 리퍼블릭닷컴의 미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계획이 투자자들이 오피셜 트럼프 토큰을 결제 및 투자 자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네. 동시에 크립토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이제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제 파이트는 오피셜 트럼프를 단순히 거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토큰으로 포지셔닝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한 최소 2억 달러를 이제 조달해서 오피셜 트럼프를 축적하고 시장 유동성을 지원할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5월에 부유자를 위한 만찬을 열었지만 그 위에 별다른 활용도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래서 시세가 하락했던 것과도 대조가 됩니다. 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그 이제 크립토닷컴 이제 파생상국에 협력을 해서 이제 트럼프 프레딕트라는 기능을 도입을 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사용자들이 선거, 금리 결정, 그리고 상품 가격, 뭐 스포츠 경기 결과 등 현실 세계의 사건과 결과에 대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보관입니다. 네. 초기 서비스는 미국에서 베타 단계로 시작된 후에 국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의 법적 구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 오피셜 트럼프 완전 밈코인인데 어쨌든 쓸모 있는 코인으로 변모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가문이 이렇게 크립토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마네. 실제로 보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진심이겠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그쵸. 진심. 돈이 최고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트럼프 일가는 올해 상반기에만 디지털 자산 매각으로 8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런 수입은 트럼프 일가가 이제 기존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보인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트럼프 일가는 같은 기간 동안 골프 클럽과 리조트에서 3,300만 달러, 해외 라이센스 계약에서 2,300만 달러를 벌었는데요. 네. 가족 수익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 판매로 인한 수억 달러를 포함해서 이제 크립토 벤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래서 오피셜 트럼프의 약간 진심이었군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러면 이 좀 위대한 코인 오피셜 트럼프 뉴스 메타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주시죠. 네, 앞에서 확인해봤던 대형 종목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메타 통해서 보시면은 키보드 라인 위에서 지금 오히려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가장 최근에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과 함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차트로 보는 뉴스메타의 알파 차트 또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상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 현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데이터도 좋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과는 네. 비교도 안 되게 고래들이 최근에 강세 베팅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고래들이 말 그대로 지금 다시 트럼프 코인에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발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네, 특히 에이펙을 통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코인에 또 몰리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새로운 플랫폼을 크립토닷컴과 함께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새로운 지갑을 트럼프 쪽으로 대량 매수하는 주체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이퍼리퀴드에서도 롱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돌파가 지속이 된다면 상승세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7.8에서 8달러 부근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 현재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아예 10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할 것이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6달러의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면 10달러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와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투자는 어떻게 보면 또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샀으면 지금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피셜 트럼프까지 이은주 기자, 강승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코인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